안녕하세요. 배드건 라이프스타일의 별담이에요. 오늘은 의외로 상대방의 마음을 짜게 쉽게 만드는 여자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자들의 행동이라고 하지만 남자들의 행동, 남녀 모두가 포함된 이야기이고요. 의외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짜기 쉽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짜기 쉽게 하지 않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감정 표현을 인색할 때예요. 이게 약간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가끔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인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애정 표현이라던가 칭찬 같은 것들을 잘 못하신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한테 끊임없는 애정을 주고 애정 표현을 하고 칭찬을 한다던가 나를 막 달래주기도 하고 나에게 되게 좋은 감정들을 주는데 나는 감정 표현에 지나치게 인색해서 상대방이 주는 만큼 주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때 상대방이 의외로 굉장히 마음이 짜게 식어요. 자, 반대로 생각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감정을 계속 주고 있고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멋지다 멋지다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라던가 좋지 않은 말들만 하고 좋은 감정을 주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감정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치게 될 거예요. 자, 상대방한테 감정 표현에 인색하면요, 상대방도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 표현에 인색하신 분들이 또 좋지 않은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되게 잘해요. 상대방을 지적한다거나 상대방을 깔아뭉갠다던가 상대방에게 불만 있는 것들을 토로한다던가 가시박힌 말, 날카로운 말들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혹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감정 표현, 애정 표현을 하거나 칭찬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을로 보거나 나를 혹은 조금 더 만만하게 보거나 내가 자신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호감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 때문에 감정 표현에 인색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 결코 좋지 않아요. 나를 방어하면서 상대방한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절대 쌍방의 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연애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애정 표현이랑 감정 표현, 칭찬 같은 것 등을 해줄 때 나도 그에 상응하는 감정 표현과 애정 표현, 칭찬 등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상대방에게 남자분들에게 남자친구에게 지독하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면 남자들은 조금 더 쉽게 빨리 떨어져 나가요. 남자들은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거나 애정 표현을 해줄 때 여기서 느껴지는 행복감이 굉장히 큰데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애정 표현이나 오구오구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고 늘 나의 잘못만 질타하거나 늘 서운한다고 얘기하거나 늘 나한테 노력하라고 지적만 한다면 남자는 굉장히 빨리 지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정 표현 지독하게 못하신다는 분들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줄 모른다거나 또 혹은 내가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빨리 질려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상대방에게 감정 표현을 지독하게 못하시는 분들은 감정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칭찬을 해준다고 그가 나를 쉽게 떠나거나 나를 질려하지 않아요. 나를 질려하거나 쉽게 떠날 수밖에 없는 애정 표현들은요, 뭔가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것들,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 사랑을 구걸하는 감정적인 행동들이나 감정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빨리 질려하는 거고요. 서로 동등하게 똑같이 좋은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칭찬을 적재적소에 맞게 해줄 때는 정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좋은 연인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상대방이 지독하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서 연인 관계에서 나 혼자만 쟤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쟤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짜게 식어가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지독하게 감정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감정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매력을 잘 유지하고 있고 감정 표현도 잘하고 있고 누가 봐도 나는 정말 남자친구한테 노력하고 잘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지독하게 나에게 어떤 액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꾸 혼자서 뜨뜻미지근해지는 게 느껴질 때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고 또 다른 새로운 자극, 굉장히 큰 자극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빨리 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자극을 얻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안정감이 싫고 뭔가 새로운 자극, 더 큰 자극, 더 극적인 자극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고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안정감보다 자극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상대방의 낮은 자존감 때문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백날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 누가 봐도 우리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친구가 혼자서 자꾸 뜨뜻미지근해진다.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남자가 자존감이 낮은 남자는 아니지, 만났을 때 연애하기 좋지 않은 남자는 아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예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녀는 서로 만나면서 늘 서로를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연인으로 이 사람을 둬도 괜찮은지에 대한 테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녀는 서로 테스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너는 장기적으로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난 테스트할 거야 라는 테스트를 던졌을 때 내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쉬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의 테스트를 내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장기 연애 대상자 혹은 지금 앞으로 계속 연인의 관계를 지속시켜도 괜찮은 사람이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도 상대방이 혼자서 뜨뜻미지근하게 식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테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아서 더 극적인 상황을 원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를 장기 연애 대상자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내가 그 테스트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식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에게 임팩트가 없을 때, 서로에게 가치가 없을 때예요. 연인의 관계에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인 관계에서 반년에서 1년 정도 만나면 도파민도 점점 죽어가고요. 페니라티라민도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도파민과 페니라티라민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옥시토신 분비가 되면서 안정감이 접어드는 이 기간이 접어드는데, 이 안정감이 접어드는 이 기간에서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정감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건 정말 말 못할 편안함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쁜 게 뭐냐면 이루 못할 편안함이 생겼을 때 여기서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편안하고 좋은 관계야, 안정감이 생긴 관계야, 이걸 하나를 믿고서 서로에게 소홀해졌을 때, 막 만나면서 꾸미지도 않고 대충 나오고 막 스냅바 끌고 나오고 추리닝 끌고 나오고 화장도 하지도 않고 몸도 퍼져 있고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게 점점점 안정감이 생겼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소홀한 모습들을 보일 때 임팩트가 없거나 메리트가 없거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대방의 예측 가능한 패턴 안에서 살고 있을 때도 메리트가 떨어져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시간에 상대방이 뭘 하는지 줄줄이 상대방의 하루 일과를 깨고 있을 때 이때도 임팩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하루 일과를 내가 줄줄이 알고 있기보다 상대방의 하루 일과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이벤트 상황처럼 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얘가 이런 것도 하네 저런 것도 하네 라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늘 상대방의 하루 패턴을 꿰고 있으면 상대방이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자기야 뭐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이 시간에 내 자기가 뭘 할지 알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를 이 시간에 평소에 만나지 않던 사람이 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뜬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럴 때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더욱더 궁금해져요. 내가 상대방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면 상대방이 궁금해지는데, 상대방이 예측 가능해지면 더 이상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궁금해지지가 않으면 이 상대방한테 더 이상 어떤 호기심이라던가 무언가 내가 자꾸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 속에서 조금 불편한 진실인데, 안정감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매력과 가치도 떨어지고 메리트도 떨어지게 돼요. 안정감이 왔을 때 여러분의 매력과 가치를 올리는 쪽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감정 표현을 인색할 때,
두 번째는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혹은 상대방이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자존감이 낮은 남자일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에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을 때, 임팩트가 없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의외로 상대방의 마음을 뜨뜻미지근하게 짜게 쉽게 만드는 행동들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